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일단 효성첨단 소재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좀 매수를 진행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고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음료, 이제 수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탄소음료 관련주로 묶이면서 굉장히 뜨거웠었죠. 보시면 주가가 이제 2020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연히 주가가 폭락을 했죠. 이제 고평가에 대한 이슈라던가 혹은 금리의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한꺼번에 조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첨단 소재 역시나 꽤나 큰 폭의 그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반등하고 있죠. 오늘은 7% 이상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 좋은마 기쁜덕의 멤버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사부님 덕분에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예, 전 종목 수익 중입니다. 한국화보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네 종목 보유, 전부 수익 중, 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전부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사부님 덕입니다. 전 국내 주식만 해서, 예, 이분은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이죠. 참고 해외 주식은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증시는 꽤나 지지부진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 계좌만 본다면 사실 역대급 그런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신고가를 지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번 주말에도 좋은마음 기쁜하게 멤버분들에게 제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저는 2, 3주에 한 번씩 제 계좌를 꾸준히 오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이제 이 방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제 계좌가 손실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익 중인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보내주셨어요. 네, 굉장히 좀 힘이 되는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은 꾸준히 계좌를 저에게 좀 보내주시고 계세요. 저에게 이제 힘을 주고 싶으셔서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 역시나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본도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총 4종목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성 TS도 마찬가지고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오늘 꽤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니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4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효성 TNC도 방금 보여드렸던 효성 TNC 같은 경우도 5일 전에 이제 5일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진행한 그런 종목입니다.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당연히 둘 다 수익을 내고 있고, 4일 전이기 때문에 약간 한 이쯤 매수한 것 같아요. 이쯤 매수한 것 같고, 효성 TNC는 5일 전이죠. 5일 전이니까 한 이날 이쯤에 아마 매수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꽤나 큰 폭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심을 끊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재차 저항란에 부딪히면서 재차 하락할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저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좀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죠. 사실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2011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독자 기술로 탄소 섬유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6,500톤 정도를 생산하면서 5위권까지 이제 탄소섬유에 대한 글로벌 5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탑3, 예, 탑3로 올라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 동안 이제 증설을 엄청난 규모로 하고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증설을 하더라도 그 증설분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의 효성 첨단 소재가 이제 발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소 섬유를 하면은 철보다는 10배 정도 단단합니다. 철보다 10배 정도 단단하지만 그 무게가 철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강력한 이제 소재이면서도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그런 소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쓰이는 곳이 가장 이제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우주항공이에요. 우주항공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지금으로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수소 산업. 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기체죠.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수소를 통해서 풍선을 불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만큼 매우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력하게 좀 압축을 해서 그 압축된 수소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을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에 쓰이는 것이 매우 단단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운 탄소 섬유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한 좀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재료이고, 실제로 이제 탄소섬유가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수소 용기에서 이제 주된 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증설을 앞으로 매년 거의 100%씩 매년 100%씩 증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탄소섬유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세가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경제 인프라에서 탄소섬유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탄소섬유를 수소 경제 인프라에서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아라미드라고 해서 이제 뭐 방탄복이라던가 아니면 광케이블 이런 식으로 탄소섬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좀 단단한 그런 방탄 소재로 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또 신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신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탄소 섬유와 그리고 아라미드. 참고로 아라미드는 이제 몇 년 전에 대비해서 7배 이상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 기업들도 보면 광케이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가장 좋아요. 네, 인프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조금씩 전혀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력망, 광케이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망, 광케이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쓰이는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도 첨단 소재가 이제 하고 있고요. 대략 한 몇 년 만에 7배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할 정도로 이제 큰 폭의 그런 성장을 보고 있다. 그 외에 효성 첨단 소재의 지금 가장 이제 캐시커 역할을 하고 있는 업종은 바로 타이어예요.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사실 타이어 보강제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봤자 타이어냐, 타이어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타이어 보강제, 효성 첨단 소재 대부분의 매출이 기존의 자동차,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에서 타이어 교체로 인한 그런 매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한 전년도부터 교체보다는 신차를 통한 매출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가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신차에 대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생산된 차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신차보다는 교체에 대한 그런 매출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부터 신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만큼 이미 독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강제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이 50%예요. 점유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타이어 보강제라는 굉장히 좀 꾸준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탄소 섬유, 아라미드에 대한 그런 증설을 매우 가파르게 진행할 수 있는 몇 없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도 스판덱스라고 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뭐 잭스미스라던가 이런 레깅스, 보통 레깅스의 원료로 쓰이는 스판덱스에서도 이제 소성그룹이 이제 글로벌 1위 기업,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도 이 스판덱스를 이제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물론 가파르게 성장한다거나 가파르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꾸준한 캐시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저는 효성 첨단 소재가 조금 더 탄소섬유 기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어 보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신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수요가 진 게 아니라 공급이 줄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동차들의 예약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차 기준으로 기본 1년 6개월입니다. 기본 1년 6개월. 기본 1년 반이 기다려야지
나올까 말까, 네, 그때서 인도 받을까 말까 한다고 해요. 딜러들도 확신을 못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조금씩 조금씩 커버가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면 아마 지금으로서는 좀 예상하기 힘든 그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아라미다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생산 능력 또한 이제 3배 정도가 이제 커질 것으로 올해 기준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만큼 탄소 섬유와 마찬가지로 신성장에 대한 증설을 매우 가파르고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벌어들인 현금이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간단하게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4,300억 나왔고요. 올해에도 자동차 공급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200억 정도로 판가 전이가 굉장히 자유롭게 된다는 점에서 그냥 꾸준한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ROE도 30이 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0%대 정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대략 한 2조 1천억 원 정도, 2조 1천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그런 이제 시가총액까지는 와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탄소 섬유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